streets are on fire. I'll make you jump like you touch a live wire. Ain't no sitting down when I get in the zone. Just give me my crown, let the king take his throne.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의 대학을 걷는 시간, 이승엽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당국대학교에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건물은 이제 법정관 설립자이신 장영 선생님의 동상 앞에 있습니다. 학교 자체가 엄청 부지가 넓고 동상뿐만 아니라 건물들도 아주 큼직큼직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국대와 관련된 여러가지 이모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국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재학생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국대학교 과학교육과 18학번 정준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꼭 이야기하는 게 학교의 교통편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쉽게도 당국대학교는 서울 주요 대학 기준으로 했을 때 교통편이 조금 불편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인분당선 죽전역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당국대를 걸어온다 라고 하면 30분 정도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데요. 혹시 대중교통 관련해 가지고 우리 준성님은 뭐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지, 좀 불편하거나 이런 점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해 드렸듯이 저희 학교가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은 죽전역이거든요. 근데 그 죽전역에서도 시내버스 또는 셔틀버스를 타도 10분에서 15분,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20분 이상 걸릴 정도로 굉장히 오기가 좀 불편합니다. 당국대를 나타낼 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대단히 정말 많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대단히 많다는 이유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과 그게 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당국대를 부르는 별명 중 하나가 담베레스트인데요. 당국대의 경사가 에베레스트만큼 정말 높고 올라가기 힘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저희가 있는 범정관 우측 기준으로 들샘길이랑 계단이 있는데요. 그 계단의 개수가 무려 200개가 넘어가고 실제로 그 계단을 전부 올라서 강의실까지 이동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왜냐면은 교내에 무료로 탈 수 있는 시내버스 그리고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이죠. 좀 이따가 임수영 컨설턴트가 직접 담베레스트를 한번 등정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임수영 컨설턴트가 직접 담베레스트를 한번 등정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Don't go, you idiot. Don't go!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아직 저희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로고가 담긴 그런 공책을 사고 싶었는데 신입생 때 학교 굿즈나 그런 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됐어가지고 당시엔 없어서 아쉬웠는데 군대 갔다 오고 복학을 하니까 해당관 안에 문구점이 있거든요. 담비라고. 거기서는 이제 또 다시 학교 로고가 박혀있는 그런 공책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요즘 자주 개입하는 편집자 박 PD예요. 서울시립대 못지않게 당국대학교 역시 굿즈의 진심인데요. 2024년 10월 국제관에 각종 굿즈를 판매하는 당국 스토어가 오픈됐어요. 다양한 굿즈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도 판매하며 다른 굿즈숍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데요. 인생 네컷도 있고 아주 신기했답니다. 그럼 이만 부부. 앞에 보이는 것이 난파음악관, 그리고 우측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로 보이지만 이쪽 방향으로 길면 한 7, 8분 걸어가면 기숙사가 있어요. 정말 외지에 있기 때문에 저기 부분을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 평화광장에 있었던 곰상 같은 경우에 조각상 이런 거에 장식을 하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하니까 뭔가 우르사 생각이 나는 그런. 근데 혹시 그 곰상 관련해서 촬영 스팟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차량들을 이제 진행되나요? 가장 큰 촬영이 저는 졸업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졸업식 이제 학교의 상징이 곰이다 보니까 졸업식 때 이제 그 가운 입고 저쪽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면을 바라보고 찍는 사진이 제일 인기가 많고, 정면이 남쪽이면 동서남북 이렇게 줄 서 있고요. 그걸 촬영을 하려면 한 20분, 30분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동승협의 리꿀입니다. 오늘은 단국대 교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성님께서는 재밌게 들은, 인상 깊게 들은 과목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학교의 영역별 교양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필수 교양 이외에 뭐 체육이라든지 분야별로 각 한 과목씩 들어서 일반 학과는 총 4개, 저희 같은 사범대학은 특수학교는 이제 2개 과목만 들으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제가 들었던 과목이 2가지 분류로 나눠질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흔히 온라인 강의라고 하죠. 이제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하면 좀 편하게 자유시간을 이용해가지고 평소에는 이제 좀 다른 활동하다가 시험 기간 가까워지면은 아시겠지만 강의 몰아서 듣고 시험 준비해가지고 시험 보는 그런 강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인 한의학 과목을 들었는데요. 굉장히 한의학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으면서도 이제 제 개인 시간도 지키고 학점도 생각보다 잘 나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게 그 스포츠 계통 과목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 뭐 학교에 이제 테니스장도 있고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교양 과목이 많았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과목을 좀 들어보셨을까요? 아쉽게도 저는 인기가 많아가지고 수험 신청을 실패를 했어요. 네. 제일 인기 있는 교양 중 하나가 교양 스키인데 이건 학기 중에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고요. 종강을 하고 따로 이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리조트로 갑니다. 리조트로 가가지고 스키 수업을 이틀 동안 듣고 마지막 날 이제 평가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자비 부담이 조금은 있습니다. 저희 학교만 갈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랑도 이제 연합해가지고 다 같이 모이더라고요. 연합해서 모인다기보다 저희가 수업을 하러 갔는데 다른 학교도 비슷한 과목에 수업을 하러 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대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기존에 전에 촬영했던 대학들은 이제 국민대, 숭실대, 시립대 같은 경우엔 학교에 의학 계열이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이었는데요. 이제 단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도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양 과목에 한의학 내용도 있었고 의학 관련된 내용들도 종종 있었는데요. 혹시 이런 과목들이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한의학 관련 교양 과목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단대는 교양 과목상으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가 이제 법학관이랑 대학원동이 붙어 있어요. 이 뒤쪽이 그 대학원 건물인가요? 반대예요. 왼쪽에 좀 높게 있는 게 대학원동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법학관이에요. 그래서 법학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옛날에 90년대 그 한남동 시절의 명성을 좀 세워줬던 학과가 바로 법학과입니다. 생각해 이제 단국대 법학은 9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명성이 자자했던 학과도 유명한데 역대 이제 사시 배출 인원이 한 70명, 단국대 같은 경우에 한 70명 정도에 달한다는 여기 있고 현재 이제 로스쿨 체제에서는 매년 6명에서 10명 정도 사이에 인원을 배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2층이고 1층은 이제 학생 식당, 그리고 3층, 4층 같은 경우는 학생의 대의원회 같은 학교 관련된 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5층부터는 전부 동아리예요. 동아리 관련해서 뭐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면 동아리 중에 이제 연극영화 관련된 연극부가 조금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아리 중 하나가 극예술연구회거든요. 학기마다 정기적으로 공연을 펼치고 인문관 소극장에서 진행을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공연이 정말 퀄리티가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인가? 촬영을 기준으로 내일 공연이 또 있는데 재학생이면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학교를 다닌다면 한 번쯤은 꼭 공연 보러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걷는 게 이 또 악명 높은 단국대를 이제 상징하는 담베레스트라는 담베레스트의 기원이 된 이 200개가 넘는 질샘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실제로 조금 걸어 올라오는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무모한 짓을 하시는 게 아닐까.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좌측에 이렇게 넓게 펴진 부분이 노천마당이고요. 여기서 연예인들 와오면 이제 축제 공연 진행하기도 합니다. 건물 명이 잘 안 보여요. 신기하게. 그래서 맞아요. 이게 현수막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면접 시즌이니까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잘 찾아오라고 현수막을 걸어 놓은 게 아닌가. 이게 조그맣게 약간 여기 이런 명패처럼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 학생회관, 뭐 제1공학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어디 이거 무슨 관인지? 맞아요. 혹시 뭐 그런 에피소드는 뭐 재학생이신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신입생 때 혹시 그런 거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신입생 때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경사가 높다 보니까 연결 통로 같은 걸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개 건물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문관, 상경관, 사본관이 붙어 있다 보니까 상경관이랑 인문관의 구분이 모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상경관 305 이런 식으로 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또 인문관이야. 여기를 갔는데 또 근데 또 사본관이야. 이렇게 이제 헤매다가 이제 결국에는 고생하다가 찾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기는 조금 대학 특징이 인상사? 네. 그래서 이렇게 건물들이 또 이어져 있는 통로로 잘 돼 있고 1공학관, 2공학관, 3공학관, 사회과학관 네, 맞아요. 이것도 지금 이어져 있어서 대학 규모가 굉장히 넓이가 크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는 유용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건물들이 널찍널찍하고 크니까 저희도 이제 한 화면에 잡기 힘든 그런 조금 약간의 에피소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 자주 이용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뭐 장점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자주 이용을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전공 서적들이 많아가지고 책도 비싸잖아요. 근데 되게 많기도 하고 천안 죽전 해가지고 천안에 있는 교재를 죽전으로 이제 빌려와가지고 제가 죽전에서 편하게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아 진짜요? 네네. 네, 그럼 천안에서 빌려가지고 네. 반납을 여기다 해도 되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궁금해서 이게 아마 아무도 없지 않을까, 그걸 시도한 학생은. 그리고 제일 두 번째로 좋은 거는 최근은 아니고 한 2, 3년 전인가? 그때 휴게시설이 정비가 됐었어요. 예전에 DVD방으로 쓰였던 데를 새로 탈바꿈해가지고 학생들 쉬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만화방처럼 이렇게 앉고 폭신폭신하게 쉬거나 이제 낮잠 자기 정말 좋은 공간? 또는 이제 스터디룸으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조했더라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좀 좋았습니다. 321인가요? 저기 어떤 지금 순서죠? 높은 기준으로 3, 2, 1 사회과학관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중간에 위치해 있는 2공학관이 조금 이래저래 뭐 저기서 셔틀 내려도 멀고 여기서 내려도 저 초입에서 내려도 멀고 애매하긴 하네요. 그래서 나름의 장치가 있는 게 뭐냐, 1공학관, 2공학관, 3공학관 사이에 이렇게 연결다리가 있습니다. 1공학관의 4층, 2공학관의 3층, 3공학관의 2층을 이 연결다리를 통해서 우측으로 쭉 이어서 갈 수 있어요. 샘등길? 샘등길 그게 무슨 들샘길이요? 여기? 들샘길이요? 네. 아 여기가 이제 들샘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서 있는 게 왜 들샘길이냐면은 축제 시즌 가까워지면 봄철에 날씨가 따뜻하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위쪽부터 해서 인공물을 뿌려내리기 시작해요. 아 여기 물을 실제로 이제 뿌리는 거군요? 네, 그래서 조그만 개천이 만들어졌다 해서 이제 들샘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봄이나 여름 때는 그래도 굉장히 예쁘겠네요. 지금은 조금 겨울이라서 볼만한 게 없긴 한데 여기는 봄이나 여름 시즌 되면 여기 물 흘러가고 하면 굉장히 운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봄철에는 벚꽃 잘 피고 가을철에는 은행나무가 정말 잘 펴요. 특히 인문관, 3번관, 사경관 가는 길은 이제 은행나무가 정말 이쁘게 피거든요. 건물들이 현수막이 엄청 크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건물 자체가 엄청 큰데 이게 상경관 외벽에 이 표시가 없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이 아쉽지 않나. 나중에 혹시 뭐 당국대 관계자분이 이거를 보시면 나중에 좀 돈 좀 투자하셔가지고 외벽에 조금 저런 뭐 현수막 대신에 글자를 조금 박아놓으면 어떨까. 그리고 저렇게 D자로 되다 보니까 저 중간 건물이 정말 애매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어디부터 3번관, 어디부터 상경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ICT관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있는 저기 미디어 센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가 이게 가요인님의 홍보하고 대학 공부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눈사람 아직도 있네? 진짜 크네요. 이게 그림자를 잘 활용했네요. 조희재 학교 필수 교양 중에 그 한국사 과목이 있거든요. 네네. 마지막 장에 단국대학교 역사 과목이 있는데 그래서 특정 교수님이 시험 문제 족보가 유명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단국대학교 기준으로 왼쪽이 범정 장형인지 오른쪽이 범정 장형 동상인지 그런 문제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요? 네. 이게 헷갈리기 이게 잘 모르면 진짜 당황해서 진짜 틀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근데 옛날 족보니까 지금은 아마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단국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성님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촬영 도와주신 준성님 소감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유튜브나 뭐 전과자라든지 여러 채널들에서 대학교에 대한 탐방이라든지 학과에 대한 리뷰가 많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단국대학교에 대한 탐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앞으로 이 영상에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궁금하거나 뭐 문의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은 제가 시간이 나면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임승엽의 대학을 걷는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안녕. 단국대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이제 학생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그 축제 관련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